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이 1월 10일이군요. 2020년 1월 10일 정무실 리포트 첫 번째 코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에서는요. 이란 관련 그 소식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인사 관련해 가지고 뉴스 몇 개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습니다. 예. 대체로 예상됐던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그 이란 관련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트위터로도 누차 말씀드렸던 일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런 거라고 이게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쁘진 않죠. 왜냐면 워낙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일이고 기쁠 수가 없죠, 사실. 기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드라이하게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2020년 1월 10일 12시에 나온 뉴스인데요. 제가 이제 방송하다가 가끔씩 기침을 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침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말입니다. 원래 목에 가래가 자꾸 메이고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건조해져 가지고 기침이 납니다. 저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 기침하는 경우가 잘 안 나오죠. 편집으로 다 잘라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킁킁거리는 거나 쩝쩝거리는 거나 기침하는 거나 또 삐그덕거리는 거나 다 잘라냅니다. 뭐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이걸 다 잘라내고 이어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편집을 하기도 힘들고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사실 기술이 없습니다. 편집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이폰으로 영상 편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잘라서 붙이고 막 이러다가 원본 다 날립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가장 빠른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좀 거슬리더라도 참으세요, 그냥. 여러분 이제 회의하시면서 여러분 직장 상사인 과장이나 부장이나 또는 이제 뭡니까 저기 협력업체 또 상대편 업체 사람이 와가지고 기침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거 대놓고 야 기침하지 마 이러면서 물컵 던지고 이러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거슬리더라도 참으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1월 10일 오늘 낮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란군 러시아산 토르 미사일 2방으로 우크라이나 항공기 격추라는 제목으로 나온 뉴스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10개의 사고 원인이 이란이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2발에 의한 우발적 피격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현지 시각 9일 CNN과 뉴욕타임즈, 폭스뉴스 등은 외신들은 추락한 우크라이나 객기가 이란의 미사일 2발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격추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CNN은 당시 상황에 이제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말을 이용해서 보통 이게 정보기관 쪽 사람일 거거든요. 뭐 CIA나 NSA나 또는 미국 국방부 이제 DIA 쪽이겠죠. 우크라이나 객기가 이란의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SA-15 토르 2발에 의해 격추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 분석가들은 이란의 관련 레이더 신호 자료를 발견한 뒤 하루 동안 검증 작업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2007년에 29발의 이제 토르 미사일 시스템을 이란에 인도를 해서 이란이 이제 이거를 보유하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앞서 뉴욕타임즈는 9일 약 19초 분량의 동영상을 입수해서 공개하며 이건 사실 트위터에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리트윗을 했는데 어제 새벽에 우크라이나 예객기는 이륙한 후 몇 분 만에 피격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예객기 관련한 영상이 두 종류가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공중에서 불타는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하는 상황, 지상까지 떨어져서 이제 완전히 폭발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 영상이 있고 어제 새벽에 공개된 영상은 지상에서 뭔가 불빛이 하나 올라가가지고 이제 여객기를 맞춰서 폭발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연하게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8일 아침 새벽입니다. 테헤란 상공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공중에서 비행 중이던 물체로 날아가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한 것과 비슷한 시간대에 발생한 일입니다. CNN은 영상에 등장한 건물들을 근거로 해당 영상이 테헤란 인근 파란드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했고, 이 파란드는 그 이맘 호메이니 에어포트가 있는 테헤란 국제공항이 있는 부근에 이제 건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앞서 그리고 사고 여객기는 여기서 조금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추락한 항공기가 이란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후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는 것에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이란이 실수로 해당 여객기를 격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연설을 하다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서 추락 항공기가 험악한 상황을 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실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애둘러 표현을 했고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지스탱 트위도 캐나다 총리도 각각 수집한 관련 정보를 근거로 해당 여객기가 이란의 우발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추락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사일 격추설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항공기 잔해가 추락 현장에 넓게 퍼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란의 주장처럼 엔진 고장으로 추락했다면 잔해가 그렇게 넓게 퍼져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란 당국은 사고 직후 엔진에서 불이 나 여객기가 추락했다는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사실 항공사고를 잘 모르는 분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자동차처럼 엔진에 불이 나가지고 옐로 탱크까지 번져서 갑자기 폭발을 뻥 하는 이런 형태의 사고는 항공사고에선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에서 불이 나게 되면, 이게 뭐 버드 스트라이크든 뭐든 간에 엔진에서 불이 나게 되면 즉시 자동으로 자체 소화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엔진에서 만약에 폭발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엔진은 비행기 동체와 완전히 독립되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에서 폭발이 발생하면 그 엔진 블록만 날아가지 이게 날개에 영향을 준다거나 하질 않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항공기가 공중에서 불덩어리가 되려면 외력에 의한 요인, 그러니까 미사일 같은 거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아니 뭐 자살폭탄 테러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그게 힘든 거죠. 근데 심지어 자살폭탄 테러라고 하더라도 항공기가 불덩어리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살폭탄 테러를 하게 되면 내부 폭발에 의해서 항공기가 쪼개져서 이렇게 추락하는 거지, 공중에서 불덩어리가 되고 터지고 이거는 밖에서 미사일이 날아와서 맞추는 경우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이 토르 미사일은 그냥 작은 미사일이 아니고 굉장히 큰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폭발시킬 수 있는 폭발력이 있었고, 게다가 두 발이나 날아갔다는 거죠. 앞서 지난 8일 이란 테헤란 부근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 인터내셔널 항공 소속의 이제 보잉 737-800 기종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13발의 미사일을 이라크군 기지 두 곳을 향해 발사한 지 5시간 뒤에 이륙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는 이륙 후 고도를 해발 2,400m 정도로 끌어올린 뒤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격추된 거죠. 과거에도 국가 간 군사적 긴장이 고려되면서 여객기가 피격된 사례가 3번이나 있었고, 우발적인 피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극도로 긴장되어 있을 경우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말레이시아 항공 사건도 그렇고 이란에서도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있었고요. 냉전 시대 때 이제 그 소련 영공에서 추락한 이제 대한항공 여객기 같은 경우에도 당시 뭐 이것도 특집을 한번 하긴 하겠습니다만, 당시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제 소련 전투기가 민간 여객기한테 미사일을 쏘거나 또는 이제 이런 대형 항공기한테 미사일을 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잉 007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항공 여객기가 007 편이거든요. 그 소련 대한항공기 격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인가쯤에 이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독 청년 하나가 경비행기를 타고 크렘린 광장에 이제 지 맘대로 착륙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련 방공망이 완전 뚫려버린 거죠, 경비행기한테. 이러다 보니까 모든 방공군에 절대 경계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에 생긴 그 사건 때문에 줄줄이 모가지가 날아갔거든요, 저기 그 장교들이. 그러다 보니까 장교들이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었고, 하필 그때 이제 그 민항기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이제 미군의 정찰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격추를 하게 된 거죠. 반면 이란의 반응을 보면, 이란은 이제 일단 강력 부인하고 있고요. 이란 정부는 기체 결함이 원인이라며 격추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조사 중이긴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란이 어떻게 보면 좀 성급한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 캐나다가 여기에 왜 개입돼 있냐면 사실 이란 사람들이 170 몇 명이 죽었는데 이란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63명의 국민이 승객 중에 63명이 캐나다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가 만만치 않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강하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도 격추설의 가세에서 사고 여객기가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인 토르에 피격당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고요. 이란은 이제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2개를 회수해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란은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과 미국 측에 블랙박스를 넘기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고 모든 보도가 이란을 겨냥한 심리전이라며 피격설을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누가 나중에 이제 한번 손모가지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란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이란으로부터 로켓 공격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반격을 해야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또 이란으로부터 추가적인 공격이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감시망을 동원해서 감시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인공위성을 포함해서 모든 정찰 자원을 가동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란군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게 보잉 737 800편이기 때문에 이제 당장 이제 이란 쪽에서는 야 보잉 737 기체 결함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장에 반영이 돼서 지금 보잉의 주가도 오락내락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보잉 737이 추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미사일이 문제가 뭐냐면 이란군이 보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보유 중인 대공 무기에 피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이란 군도 아니고 혁명 수비대가 이제 가지고 있던 무기 체계에서 이제 오발로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한 분께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 이란 쪽하고 뭐 여러 군데 관련한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멘션으로 DM으로 제보를 주셨는데 이란 공항 관련한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테헤란 국제공항은 정식 명칭이 이제 이맘 호메이니 에어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년에서 15년 전에 개항된 신공항이고요.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다른 도시들의 공항과 비교해 보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공기들의 이착륙이 밤 늦은 시간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주로 밤 12시에서 새벽 4시경에 이란을 많이 방문하곤 했다고 하고요. 예전에 이란 공군에서 군 창설 기념 행사를 할 때면 아무런 통지 없이 2일에 걸쳐 갑자기 공항 활주로를 폐쇄하는 거를 직접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연락도 못 받았는데 갑자기 공항이 폐쇄됐다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공항에 묶여있기도 했고요. 이 정도로 이란 군 내에서는 이란 군이 막무가내식으로 공항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제보자는 이제 이게 이번 사고의 힌트가 아닐까 싶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군이나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생각하기에 평소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공항이 폐쇄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별도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이제 방공 시스템을 자동으로 놓고 감시를 하다가 어떤 항공기가 보이니까 이제 대공 미사일 쏴버렸다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보통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비행 금지가 설정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공항 근처는 보통 이제 공군부대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되게 되면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건 아군기가 아니면 무조건 격추시켜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하 식별이라든지 뭐 또는 이제 민간 시스템에 또 민간 활주로, 민간 관제탑 쪽에 이제 확인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선진국도 이게 되게 힘든데 이란 같은 나라가 이게 체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죠. 게다가 관행적으로 군사작전을 하고 있으면 공항 폐쇄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제대로 공항에 통보가 안 됐다면 공항은 그냥 평상적으로 이제 임무 시작했을 테고 업무를 시작했을 테고 군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 이제 이거 경계하고 있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나타나니까 쏴버렸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또 이런 해석이 더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이 민간 여객기가
이란에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군 기지를 향해서 로켓을 공격을 한 지 5시간 뒤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 격추가. 그래서 일단 로켓은 쏘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란군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보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주로 이제 미국의 보복은 하늘에서 날아오니까 방공망을 풀 가동하고 어떤 레이더 신호가 잡히는 건지 아주 집중해서 경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레이더 신호가 갑자기 잡힙니다. 이제 이건 왜 잡혔냐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항공기가, 이 여객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란으로 오는 여객기였다면 이렇게 격추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계속 신호가 잡히다가 이렇게 관측이 된 거니까, 야 저건 뭐냐 확인해 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확인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객기는 이란에서 출발해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여객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활주로에서 이제 이륙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공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레이더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 레이더에 안 잡히다가. 이렇게 되면 그 이란군 방공망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 하면, 야 이거 스텔스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레이더에 안 잡히다가 뭐 갑자기 아주 가까운 곳에서 갑자기 레이더에 확 잡히니까 이건 폭격기다 또는 스텔스기다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발사 버튼 눌러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 확인 절차 없이. 왜냐하면 너무 가깝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지 바로 앞까지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거의 공항 바로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포에 질려가지고 바로 눌러버린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이란과 미국의 이제 충돌, 사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양측이 서로 짜고 했다. 저도 그런 말씀 비슷하게 드렸었죠. 뭐 이심전심이 하지만 서로 마음이 통했다. 그러니까 이라크 통해가지고 미리 이제 통보 주고 미군 기지 언제 몇 시에 공격할 거니까 인명피해 안 나도록 걔들 좀 알아서 하라고 그래라. 우린 쏜다 무조건. 그래서 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뭐 경락 건물 한 2개 날아가고 사람은 안 다쳤습니다. 아무도. 뭐 이라크 사람만 한 2명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체면을 세운 거니까 이쯤에서 물러서자라고 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아주 우발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꼬이게 됐습니다. 이게 특히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는 참사도 이런 참사가 없죠. 왜냐하면 술레이만이 죽고 나서 이제 일종의 이런 보복 행위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면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이게 입장이 곤란해졌고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입장도 상당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도 조사해봤을 테고 빨리 인정을 하고 유감 표명하고 배상과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 게 이란 입장에서는 그나마 체면 덜 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 미국이나 캐나다가 이란을 작살내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해서 가만 안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사고로 민간 여객기를 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하고 그냥 기체 결함이라 우기기 시작하면 이란 쪽으로 취역할 항공사들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게다가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 안 할 거고요. 당연히 이런 문제에서는 이란 쪽 과실이니까. 게다가 자국민들이 가장 많이 죽었거든요. 한 130명이 170명이 죽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이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어영부영 덮고 넘어간다? 이게 덮을 수는 없죠. 게다가 지금 이게 기체 결함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보잉사 주가도 떨어지고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까발려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경제 제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핵 협상이나 뭐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협상이 있어가지고 이란 쪽의 협상력이 완전히 위축된 상황이 되죠. 미국의 협상력은 아주 기세등등해졌고 이란의 협상력은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으로 고작 이런 수준으로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미국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것도 다 수준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뭐 평소 그렇게 맞췄다고 자랑을 하면서 왜 요번 거는 자랑 안 하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그것도 사실 저기 거장발하면서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이게 맞다,
맞은 거 좀 과장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내가 뭐 맞췄다. 매번 맞추는다. 난 제갈량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이 사람이 죽은 건입니다. 드라이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맞췄다 안 맞췄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점장이도 아니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성과에 따라서 돈을 더 받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드라이하게 어떤 정보 분석할 건이 생기면 이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란의 이제 이런 상황은 한국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느냐? 일단 이런 상황이라면 뭐 한국 입장에서는 파병을 해도 좋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쪽에 군함 한 2척 보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군사 분쟁은 생기지 않을 거고, 이란도 이제 이런 식이면 우리가 파병해가지고 그냥 예의상 거기 몇 바퀴 돌아도 이란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파병해가지고 미국에 기 좀 세워주고 그만큼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돈을 좀 많이 깎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적어도 뭐 몇천억 원 벌 수 있는 거니까 안보적인 측면에서 파병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이란하고의 대외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그 항공기 문제, 격추 문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부각이 되면 될수록 본인들의 어떤 결백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본인들의 정당성이나 본인들이 안정적으로 국가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 있어서 조금 더 신용도 있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역 관계에 있어가지고 고민하시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여행이라는 거에 이제 들떠 있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하여튼 참사고요.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1분 여기서 끝내고 그 검찰 인사건은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